오늘의 역사 7월 7일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7월 7일. 역사를 보면 참 흥미로운 날이에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한국사, 세계사 속에서 이날 중요한 사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뭐랄까? 전쟁과 갈등의 시작부터 또 평화와 관계 개선 노력까지 아주 다양하죠. 네, 그리고 역사적 인물의 재평가도 있고요.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1894년 7월 7일 무렵 조선시대로 가보죠. 그때가 동학농민혁명 시기였죠. 네, 전조화약 이후에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그렇죠. 근데 일본이 그때 이제 군대를 계속 보냈어요. 조선 내정에 간섭하려고요. 그게 결국은 청일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긴장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그겁니다. 외세, 특히 일본의 개입이 우리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거죠. 동학농민군의 저항도 사실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시간이 좀 흘러서요. 1950년 7월 7일 이날은 한국전쟁 중에 또 중요한 일이 있었네요. 네, 바로 유엔군 사령부가 설치된 날입니다. 더글러스 맥아더가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국제전으로 바꾼 결정이었죠. 대한민국의 방어에는 결정적이었겠지만 물론이죠.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가 그 냉전 시대 국제 질서의 정말 핵심적인 공간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어요. 네, 같은 날 세계사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37년 7월 7일 중국 베이징 근처에서 노구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구교 사건, 일본군하고 중국군이 충돌한 거요. 네, 이게 바로 중일 전쟁이 전면적으로 시작되는 신호탄이었어요. 그냥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전혀요. 이 사건이 나중에는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 더 크게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까지 확전되는 도화선이 된 거죠. 역사의 흐름을 바꾼 순간입니다. 정말 큰 사건이었네요. 더 최근으로 와두면 2005년 7월 7일에는 런던에서 좀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네. 런던 연쇄 폭탄 테러.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랑 버스에서요. 50명 넘는 분들이 희생되셨다고. 맞아요. 9.11 테러 이후에 유럽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테러였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테러리즘의 위협을 다시 한번 아주 강하게 느끼게 했어요. 각국에서 대테러 정책이나 보안 강화에 영향을 많이 줬겠네요. 그럼요.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7월 7일이 꼭 이렇게 어두운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훨씬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456년 이날 프랑스에서는요. 잔다르크. 네, 잔다르크에 대한 재심 재판이 시작됐다고 해요. 맞아요. 화형당하고 나서 25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죠. 와, 25년 만에요? 이게 단순한 개인의 명예 회복 그 이상이었어요. 프랑스의 어떤 민족주의나 국가 정체성을 세우는데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됐거든요. 나중에는 카톨릭 성인으로까지 시성됐으니까요. 정말 극적인 반전이네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1988년 7월 7일 이때는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이 있었죠. 네, 이른바 77선언. 77선언 기억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당히 좀 전향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남북 교류 확대라든지 국방 외교 추진 같은 것들이요. 국방 외교라면 이제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하려는. 그렇죠. 당시 이제 탈냉전이라는 국제적인 흐름도 있었고 또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에 좀 새로운 길을 열어보려고 한 시도였죠. 실제로 이후에 남북 고위급 회담도 열리고 소련이나 중국과 수교하는 기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발판이었습니다. 한편 1907년 7월 7일에는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요. 헤이그 특사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제2차 만국 평화회의가 폐막한 날인데 고종 황제가 보낸 특사들이 일본의 침략을 알리려고 했지만 회의 참석조차 거부당했죠. 국제사회가 외면한 거네요. 참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죠. 그때 제국주의 열강들의 힘의 논리가 워낙 강했으니까요. 약소국의 목소리는 닿기 어려웠고 일본의 침략이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 묵인되는 상황이었어요. 주권을 지키려던 절박한 노력이 좌절된 순간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7월 7일 하루에 얽힌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짚어봤습니다. 전쟁, 테러, 또 외교적인 노력과 좌절, 개인의 명예 회복까지 정말 스펙트럼이 넓네요. 네, 정말 그렇죠. 근데 이걸 쭉 놓고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그러니까 같은 7월 7일인데 국제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들, 예를 들면 청일전쟁 긴장이나 중일전쟁 발발 같은 사건이 있고요. 네네. 동시에
또 그걸 극복하려는 시도, 뭐 77 선언이라든지 잔다르크 복권 같은 일도 같은 날짜에 있는 거죠. 또 유엔군 창설처럼 국제 질서가 바뀌는 계기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갈등과 화해의 노력이 공존하는 날이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약소국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헤이그 특사 사건이나 조선 내정 간섭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하긴 갈등과 화해, 억압과 저항 같은 이런 변곡점들이 묘하게 같은 날짜에 이렇게 겹쳐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네, 오늘 살펴본 이 7월 7일처럼 역사의 어떤 특정 날짜를 통해서 시대를 관통하는 또 다른 어떤 연결고리나 테마를 찾아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